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갔다면 재산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화시켜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최근에 사업이 진행된 도시개발구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울 강서구의 마곡지구,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의 백운지식문화밸리와 같은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시행 방식을 크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혼용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래 수용 방식이었던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대로 환지 방식이었던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강제 수용권을 인정받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한 다음 대지를 조성해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금이 산정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사업 시행자에게 집중되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지작물 보상금, 영업보상금 같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되는데요. 이때 토지 소유자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고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단계에 걸쳐서 보상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손실보상 절차는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환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땅을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돌려받는 땅의 면적은 기존 토지 면적보다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농지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에 농지였던 땅이 대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된 땅 100평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비용만큼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했을 때 종전의 토지 면적에 비해서 감소된 토지의 면적 비율을 가리켜서 평균 부담률 또는 감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보율이 지나치게 커지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보율은 원칙적으로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첫 번째 경우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 변경, 지목 및 형질의 변경 또는 공공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재산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내 토지에 적용되는 감보율을 최소화시켜야 하고요. 만약에 사업에 참여해서 환지를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현금으로 청산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보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토지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토지에 대해서 일단 감정평가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초기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수용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환지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용 방식은 각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용 방식에는 사업구역 내에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구분하는 분할 혼용 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환지 신청자에 한해서 환지를 지정하는 방식인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용 방식
방식은 사업의 시행 사례 자체가 적고 그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크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존재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내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들어갔다면 그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모두에 대해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